안녕하세요. FAT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FAT 2급이라는 자격증을 어떻게 시험 보는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FAT 2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은 이제 회계 중심의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무엇이고, 회계가 필요로 하는 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우리나라는 또 회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번 시간에 OT와 함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FAT 2급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자, 우리 시험 일정이나 다양한 정보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서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론은 전체 점수 중에 30점 100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기 시험은 전체 70점 1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되는 자격증 시험이고요. FAT 2급 자격증은 전체 시간이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에요. 60분 동안. 그리고 이제 실기가 많이 차지하는데, 실기 프로그램은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자격증 시험에 적용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기 시험을 보시게 돼요. 자,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론이 15문제고 나머지가 실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변형이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좀 다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면 시험을 보려면 시험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AT 시험이 2022년부터 대면 시험에서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의 방법을 이제 변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2년도 8월부터 대면 시험이 이제 폐지돼요. 그리고 다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음, 어쨌거나 이게 혼자서 시험을 보는 거죠. 집에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거나 좀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장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컴퓨터가 PC라고 하는 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대면 시험이 편한데, AT 시험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자격증이 많이 응시를 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전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는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같이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at.kicpa.or.kr 홈페이지를 들어가서요. 자, 위쪽에 이제 쭉 뭐 AT 자격증, 수험 정보, 뭐 원서 접수 등등등의 정보가 지금 있고요. 자, 아래쪽 시험 일정을 잠깐 보면요. 22년도 자격증 시험이 이 아래 보면 시험 방식이 51회, 그리고 52회, 53회. 자, 6월 시험까지는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고요. 8월 시험부터는 다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대면이 잘 수행되는지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아마 보완하시게 될 거고, 이 시험이 자,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시험의 방법이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시험이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월에 보고 4월에 보고 6월에 보고 했는데, 자, 비대면으로 이제 시험이 전환되면 매월 시험을 봐요.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뭐 매월 시험 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비대면이라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장소에서 시험장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약간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계나 세무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통틀어서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자격증은 유일하게 이제 AT 자격증이 최초일 것 같아요. 다른 시험들은 다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 이게 약간 좀 파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가 잘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해봤자 이제 두 번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 비대면으로 시험 볼 때 응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영상 가이드, 그 다음에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유튜브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시험과 관련 여러 가지 안내 자료 같은 것들이 다 공지사항에 있어서 이것들은 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서 아, 비대면 시험을 이렇게 보는구나. 한번, 불합격할 것을 생각하고 한번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번 보고,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FAT 2급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자격증을 끝내지는 않죠. 이제 여기서 FAT 이제 1급까지 취득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생기면 TET 2급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제 취득을 하는 편이라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자격증 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요때까지랑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시험을 보는 요 과정과 그리고 이후에 시험 문제가 좀 다소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론은 15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실기편이고요. 실기편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입력을 해서 바로바로 정답을 도출해 낸다는 게 아무래도 시험 주관사에서는 좀 까다롭고 실력을 검증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요 이후에는 이론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10문제로 줄고요. 그리고 실기편이 조금 더 양이 좀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정확한 숫자를 도출해내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제로 입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한 자료를 내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숫자를 답안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시험 문제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는 실제 이제 시험에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현재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험을 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FAT 2급 전체 모든 이론과 실기편이 끝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의고사 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상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이에요. FAT 2급이 좀 달라졌고, 뭐 AT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 시험이 22년도에 전면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3회까지는 일단 상황을 보고요. 53회에서 만약에 6월 11일에 시험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대면 시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8월부터는 이제 매월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응시료는 25,000원 정도가 되니까 아깝긴 하죠. 근데 이런 평생 가져가는 자격증이니까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우리 더전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실무편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자료실에 들어가면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바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려면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이 달라지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화면으로 넘어와서 시험이 달라지긴 했는데, 회계라고 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죠. 이게.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에서 회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공부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전과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게 시험으로 나오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회계가 객관식이 15문제에서 이제 10문제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객관식 문제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오히려 좀 오히려 그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 실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왔던 객관식을 실기편으로 출제를 하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OT를 진행했고요.
원래 이제 기출문제, 원래 기출문제를 잠시 잠깐 열어서 여러분하고 화면을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 시험으로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원래 이렇게 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이제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용만 좀 볼게요. FAT 2급 51회 기출문제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60분 동안 뭐 페이지가 많아요. 이론은 한 문제당 2점씩이고 실무는 문제마다 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시험지는 A형 시험이고요. A형, B형 두 유형이 있고 문제는 동일한데 문제가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서 옆에 친구 커닝 못하게 A형, B형이 있는 것뿐이에요. 똑같고요. 자, FAT 2급이라는 자격증은 파이낸셜, 회계죠. 재무회계, 어카운팅, 이거 재무회계라는 뜻이에요. 테크니션이에요. 그 기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계에 관련된 기술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만 나오고요. 자, 이 시험에서는 이제 세법 관련된 자격증에 해당하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아요. 회계 중심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서 시험장 가서 USB 넣고 저장하고 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면 시험이었을 때 했던 거고요. 그 이유는 좀 달라진다는 거. 자,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 뭐 사지선다로 15문제가 회계 파트에서 출제가 됐는데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10문제로 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실무 평가 문제는요. 첫 번째가 뭐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신한은행 거래처 등록. 그냥 뭐 점수 주는 거죠. 재무상태표 중에서 전년도에 넘어온 부분 잘못된 거 수정하는 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거래처별 초기월 수정하는 거, 어음 관련된 거 등록하는 거.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 몰라도 되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매출 거래, 매입 거래, 뭐 기타 등등의 거래들을 입력하는 문제가 32점이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 시험을 했을 때의 문제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시험 봤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시험을 봤었어요. 10문제까지 있네요. 그리고 문제 3번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전표가 있는데 틀렸어. 그 전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2문제 정도. 회계가 이제 마지막에 12월 말일이 되면 결산 작업을 하는데 결산 수행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에 문제 5번은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읽고 그 숫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월 달 이후에는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오히려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치중을 하겠다는 거죠. 이 파트에. 자, 8월부터 달라지는 문제는 지금 보지 않고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떤 진도를 많이 나간다기보다 회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볼게요. FT 2급 자격증 시험은 회계와 관련된 기술 자격증이거든요.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야 돼. 돈과 관련된 업종이죠. 뭐. 그러면 기업은 돈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못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기업 외부에서 이 기업이 어떤지를 바라보고요. 괜찮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네들에게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해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이 이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체의 정보를, 기업 실체의 정보, S전자는 S전자의 정보인 거지 S전자 E씨가족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 한 번만 보여줄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끝까지, 기업이 망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죠.
그래서 기업이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앉아서 계산기를 들고 뭐 계산을 한다거나 뭐 전표를 입력한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만이 회계가 아닌 거야.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걔가 필요할 뿐이죠. 이렇게. 여러분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그거를 거래를 파악해서 전표를 입력하고 왜 하겠어요?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기업의 1년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려줘야죠. 대충 알려주면 되나? 어마무시한 양식을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죠. 그때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정보를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1년의 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우리에게 야, 회계가 뭔지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럼 한 단어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는 모든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그거 왜 만들어요? 알려주려고. 누가 보니까? 외부정보 이용자가. 다 있잖아. 그치? 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게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규모가 크니? 대기업. 좀 조그마니? 정말 조그마니? 영세기업. 출자를 어떻게 받았니? 공적 자금 받았니? 개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출자 공동했니? 막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이 뭐니? 광물이니? 어업이니? 금융업이니? 또는 상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다양하게 있죠. 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회사를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누가 주인이니? 얘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상장을 했니? 상장기업. 상장 안 됐니? 그러면 비상장기업.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법인기업. 개인이 기업하면 개인기업. 영리 목적이면 영리기업. 비영리 목적이면 비영리기업. 엄청 다양하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FAT 2급을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거니까. 자, FAT 2급은 어느 기업의 수준을 시험 보는 거냐. 일단은 중소기업이고 너무 영세하진 않아요. 두 번째 사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상기업과 제조기업 중에서 FAT 2급은 그냥 편의점 같은 큰 편의점. 편의점은 물건을 사다가 쌓아놓고 팔면 돼. 그냥 사서 팔아. 내가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공장에 따로 없겠죠. 매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상품을 취급한다라고 부르고요.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FAT 2급 자격증은 제조업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법제도는 이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상장이 됐냐, 상장이 안 됐느냐인데 FAT 2급 수준의 개인기업 먼저 개인기업이 상장이 됐을 리가 없죠. 비상장기업. 그리고 이 회사는 어쨌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기업이에요. FAT 2급은 이런 기업, 이런 기업,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고하느냐에 대한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기업이라는 것과 상기업이라는 것에서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조금 쉽다.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양이 생각보다 많죠. 일단 기초를 좀 닦아야 되고 기초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도 닦아야지 여기다가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잘 정리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처리는 쉽게 생각하면 분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양이 조금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26, 7강, 뭐 8강, 뭐 30강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기업의 분류를 좀 봤어요. 두 번째, 네 번째. 아까 제가 이제 회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랬는데요. 기업이 우리 회사의 정보가 뭐니? 물어보면 얼마 벌었어? 그리고 얼마 갖고 있어? 뭐 돈이죠, 사실은. 그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건 회계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회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회계라고 부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뭔가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X 2년에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럼 언제 만들겠어요? X 3년에 만들어요. X 2년의 결과물은 X 2년에 나오지 않죠. 1년이 끝나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 3년에 내가 보는 정보는 이미 과거 정보겠네. 과거지향적인 정보. 그리고 재무회계는 수준에 따라서 회계 원리 수준, 중급 수준, 고급 수준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재무회계랑 좀 달리 회계 처리하는 파트가 이제 원가관리회계인데, 원가관리회계는 어떤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거냐면 제조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FAT 2급은 상기업이라며요. 그럼 상기업은 원가관리회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FAT 2급에서 원가회계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세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더라도 10%라는 부가세가 붙게 돼 있거든요. 세금을 모르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FAT 2급에서 세금까지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어렵거든요. 세법을 공부해야 돼. 어떻게 FAT 2급 수준의 자격증이 법까지 공부합니까? 원가도 모르는데.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분야는 원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듣고 계시는 FAT 2급은 딱 재무회계 수준이고요. 그리고 딱 어디 수준이냐면 딱 요 수준인데 이 중에서도 요 수준이에요. 회계 원리 수준. 그래서 상당히 자격증의 수준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대충 공부하면 맨날 틀리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과정이 중요하죠.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세무회계를 통틀어서 보면 제일 쉬운 수준이에요. 제일 낮은 수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중급도 가고 고급도 가고 원가도 가고 세금도 가고 하는 거니까. 음. 원가나 세무회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회계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둘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나뉘냐면 지금 기업의 규모가 커. 대부분 비교했을 때 상장 기업 그리고 금융회사나 공기업은 무조건. 상장 기업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만 상장되어 있지 않잖아.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 금융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증권시장에. 그러면 이 회사의 정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 의한 재무제표만 만들어가지고는 외국에, 미국에 가면 미국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정을 못 받아. 만약에 뭐 중국에 갔다 인정 못 받아. 영국에 갔다 못 받아. 그 국가마다 휴게 기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얘가 이제 배척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통일하자.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자. 라고 만들어진 기준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에요. 원래는 국제회계 기준이고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이래서 한국 채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K, IFRS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든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가 더 이상 수정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방식의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을 생각해 보면 비상장 기업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관심 없는데 뭘 전 세계에서 누가 관심 있어요. 굳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요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했을 뿐이지. 두 기준이 달라. 자, 지우고 두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동일한 회계 처리를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얘는 100억이 나올 수 있고요. 얘는 뭐 예를 들어 80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동일한 회계 처리의 결과물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쓰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FAT 2급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장된 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일단 언급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적용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수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 버전을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에 녹아내는 게 이 자격증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뭐에게 써 있다. 이고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가 전제예요. K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이런 식의 요건이 쓰여 있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거야.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냐가 답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모든 시험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봤어요. 그리고 FAT 2급 자격증 시험에 대한 특징도 좀 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특별한 건 8월부터 2022년도 8월부터 비대면 시험으로 완전히 응시 방법이 바뀐다는 것. 근데 그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도 조금 바뀐다는 것.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예상하고 있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편에서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OT로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열심히 마지막까지 완강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